K-팝, K-컬처, 이제는 K-무크. 대구대학교 K-무크로 당신의 미래를 그려보세요. 새로운 온라인 교육 서비스 K-무크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특수교육, 치료보건, 사회복지, 심리학, 사회과학, 컴퓨터통신, 전기전자, 언어문학, 디자인 분야의 총 17개 강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K-무크를 통해 국내 최고 교수진들의 강의를 누구나 무료로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대구대학교의 K-무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보세요. 내 손안에 펼쳐지는 오픈 캠퍼스, 배움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대구대학교, 대구대학 K-무크. 지금부터 2021년 대구대학교 K-무크 학습자 만남의 날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좋은 강연을 해주실 선생님은 이주원 선생님이십니다. 이주원 선생님은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치료전공 박사과정 중이시고 KBS 센터에서 교수학습 행정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이주원 선생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대학교 발달장애 고등교육기관인 KBS 센터에서 교수학습 및 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또 대구대 일반대학원 언어치료 전공 박사과정 중인 이주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저는 이제 아름다운 의사소통의 길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달장애 청소년의 고등교육 및 전생애적 삶의 조망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이제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또 그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러려면 발달장애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일단 통상적으로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나뉘어서 일컫는 말이고요. 일단 지적장애를 먼저 살펴보시면 지적장애란 지적인 기능이나 생활 능력에 제약을 보이는 장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지적인 기능이란 이제 학습적인 능력, 그다음에 추론, 문제 해결과 같은 전반적인 지적 능력, 이제 우리가 IQ라고 하면은 지능지수라고 하면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생활 능력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 행하고 있는 이제 돈, 계산, 수개념, 시간, 날짜와 같은 사회적인 또 기술, 대인관계, 그다음에 규칙 지키기, 자존감 형성, 사회적 역할 수행 이런 것들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컸고요. 다음에 자폐성 장애는 여러분들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옛날에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DSM이라는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DSM-4 시절에는 이제 자폐증이라고 좀 한 가지로 확정을 지었었는데 이제 최근에 DSM-5로 개정이 되면서 자폐 범주성 장애, 또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일컬을 만큼 이게 너무 같은 자폐성 장애라고 해도 개인의 이런 자폐 정도나 예우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스펙트럼 범주성 장애라고 개정이 되었음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만큼 다양한 증상의 자폐성 장애인들이 있으며 개인마다 증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또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가져왔는데 일단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어려워서 눈 맞춤이 어렵고 말 그대로 자폐, 스스로에게 갇혀있는 다는 뜻이죠.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행위를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상동행동이라고 일컫습니다. 또 타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반향어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든지 하는 반향어의 사용 모습도 보이고 보통 이제 지적장애 학생과 좀 구분이 되는 걸로 이제 다른 말투나 억양이 굉장히 딱 보면 티가 나기 때문에 지적장애 학생에 비해서 외관상 뚜렷하게 알 수 있는 또 장애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왜 생겨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주로 유전적인 원인과 환경적인 원인으로 좀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 이제 학계 초기에는 유전적인 원인이 가장 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유전적인 원인을 하면은 이제 염색체, 태아에서의 문제, 염색체 이상, 중추신경계 이상 이런 걸로 좀 봤었는데 최근 연구 결과는 새로운 게 또 환경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대기오염, 요즘에 심하잖아요. 황사나 미세먼지 그런 것들도 지적장애, 발달장애를 일으킨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요즘엔 또 환경적인 요인, 이런 부모의 양육 환경, 사회 경제적인 지위라든가 그런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해서 딱 이거다, 한 가지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좀 저희도 폭넓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지적장애는 이렇게 세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1급이 제일 중하고 3급이 제일 경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제가 또 KPAC 센터에 근무를 하면서 학생들이 신입생이 매년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는 게 이런 프로파일이겠죠. 지적장애 3급, 2급 적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대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청소년,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이제 저희 KPAC 센터는 이제 만 19세가 되면 입학할 수 있거든요. 이 등급이라는 게 아동기 때나 이제 학령기 초기, 초등학생 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3급을 받았는데 이제 환경적으로나 이런 교육적으로나 충분한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3급을 받은 학생도 이 학생은 2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급이네? 또 3급이었던 학생이어도 등급 상 받았지만 이 학생은 2급 같은데 라고 저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고 저희가 우리도 참고만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접근이 쉬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런 등급제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애 등급 자체가 경증과 중증으로만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달장애들은 다 중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문제점이 세세한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라서 그런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가져왔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제가 매년 찾아보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계예요. 이걸 왜 가져왔냐 하면은 이제 발달장애 모든 장애 영역별 학생 수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이런 신체적인 장애들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매년 입학을 특수교육 대상자가. 하지만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발달 지체는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이 말은 이제 학생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교육 지원 체계가 필요하고 또 이런 학생들이 자라서 사회에 나오게 되면 우리도 나는 관계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또 실제로 제가 KPA 센터도 입학 홍보를 매년 다닙니다. 거점 학교인 서울, 부산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은 이제 발달장애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또 이제 경도 좀 경증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고차원적인 학부모나 학생이나
고차원적인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렇다면 이런 발달장애 이제 청소년들에게는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일단 저는 기능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능적 의사소통에 반대되는 말은 학문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학문적인 의사소통이라 하면은 이제 뭐 구문, 의문, 뭐 의미론 같이 이런 학문에 필요한 그런 것들은 초,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많이 형성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 기능적 의사소통이란 이제 사회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에 나왔을 때 생존에 필요한 의사소통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배우는 곳은 크게 없습니다, 현재. 왜냐하면은 우리 비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회에 살아가면서 해와서 배우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르쳐줄 좀 의미가 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아까 지적인 능력이나 생활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전공과나 뭐 이런 곳을 많이 가거든요. 취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전공과마저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하지 못하면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고등교육 기관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야 할 것이고 그런 고등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기관에서는 어떤 걸 가르치나, 또 우리가 어떤 걸 가르쳐줘야 하나라고 했을 때 우리 대구대학교 K-페이스 센터, 발달장애 고등교육 기관인데요. 이 센터의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우리 K-페이스 센터는 이제 발달장애 학생들의 맞춤형 대학 프로그램으로 이제 미국에서 있는 페이스 프로그램, 내셔널 루이스 유니버시티랑 이제 협력을 맺어서 성공적인 사례를 가져온 그런 비학위, 3년제 비학위 과정입니다. 직업 진로나 자립생활, 사회 적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 학생들이 3년 동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우냐? 의사소통 및 사회 적응 교육, 생활 지도, 인턴십, 직무 지도 이런 축으로 배우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교육 과정인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문적인 거 많이 배운다 했지 않습니까? 국어나 뭐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거 많이 배웠다면 이제 그런 내용들보다는 이제 경제와 자립생활, 밑에 보시면은 금전관리, 경제와 사회, 자기결정훈련, 뭐 자립생활 기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강하고 행복한 자기 삶의 구축,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한 또 이런 교양 과목도 배우고요. 의사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인의 부정적인 표현이든 긍정적인 표현이든 이제 표현을 해본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내 감정이 어떤지, 내 기분이 어떤지, 뭘 원하는지 이런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의사소통, 그다음에 진로 및 직업교육. 독립생활의 꽃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직업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3년 동안 배우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사회적 1학년 때는 이제 사회적 의사소통 이런 기능을 배웁니다. 또 대인관계에서 많은 실패를 겪고 온 학생들이거든요. 제가 많이 상담을 해보면 이제 초중고를 다니면서 다들 공통적인 부분이 아픔이 하나씩 있어요. 인간관계에서의 아픔, 또 친구, 또래 관계에서. 왜냐면 일반 학급에서 도움반에서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대인관계의 실패, 또 잦은 학업적 실패로 인해서 무기력하고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이나 그다음에 진로 및 직업교육, 또 1학년 때부터 천천히 쌓아가서 또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직업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고요. 또 제가 수 개념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날씨, 수 이런 거 되게, 날짜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금전 관리를 통해서 루틴을 부여해주고 또 그걸 꾸준히 할 수 있게끔 흐름을 잡아주는 그런 수업, 대부분의 수업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2학년이 되면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있고요. 또 다양한 사례들, 또 문제가 많거든요. 그죠? 학생과의 문제, 상사와의 문제, 또 선생님과의 문제, 식당에서, 교실에서, 직장에서 굉장히 문제 상황이 많습니다. 저희야 이제 좀 잘 능숙하게 헤쳐나갈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어찌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주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직업 예절에 이제 3학년이 되면 졸업을 해야 되니 사회에 진출하기 앞서서 이제 직업 예절 및 대인 관계, 독립생활 기술, 또 이미지 메이킹 같은 것들을 또 고차원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정규 교과목 말고도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면 영어 회화 수업이 있습니다. 생각하시기를 우리 학생들 영어 회화인데 영어를 할 수 있을까? 라고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던 게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언어의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구나를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 학생들은 자신감 있게 자기 이거 하고 싶다. 한국말로 할지언정 다 의사소통이 되고 그런 의사소통하는 자신감을 많이 얻어가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어가 중요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동물도 스스로 이제 키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스스로 뭔가를 사랑을 준다든지 애정을 준다는 행위를 통해서 좀 주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남의 또 배려심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많이 독려하고 있고요. 또 이 페이스 프로그램 자체가 미국에서 왔다 보니 또 미국에 이제 코로나 전에는 매년 가서 해외 단기 연수식으로 가서 협력했던 내셔널 루이스 대학에 가서 그쪽에 있는 발달장애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도 보내고 했었던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회성 향상,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성 향상, 그 다음에 요리 실습,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 같은 경우도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은 특정한 걸음걸이, 특정한 근육만 사용을 하는 모습이 좀 보여요. 해왔던 거를 새롭게 변형시킨다든지 응용한다든지 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입술 근육 아니면은 뭐 걸음걸이에서부터 쓰던 근육만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전체 신체 전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그런 모든 감각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요리 같은 것도 이제 직접 스스로 손질을 해서 같이 협동도 하고 독립심도 기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 대학생들이 다 하잖아요. MT, 체육대회, 축제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은 초중고를 거치면서 이런 소속감이나 유대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신과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이런 행위가 굉장히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매년 졸업생들이 찾아와서 체육대회도 하고 있어요. 그럼 졸업생들도 맨날 전화 와가지고 언제 하냐, 체육대회 언제 하냐, 체육대회 언제 하냐 할 정도로 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나도 속하는 곳이 있구나, 나도 돌아갈 곳이 있구나, 나도 갈 곳이 있구나에 정말 큰 힘을 얻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이런 기관이 많이 생겨야 되고 많이 필요하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단기 연수 갔던 사진들인데 이런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전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100%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학생과 학생 2인 1실로 방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왜 필요한지 보면 아까 위생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다 했잖아요. 이제 이 20살까지 집에 있으면서 대부분 부모님이나 형제,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스스로 해본 게 손에 꼽을 정도로 없는데 직접 여기를 오면서 룸메이트, 자신과 다른 자기를 맞춰주지 않잖아요. 부모님이나 친구는 맞춰주지만 그런 친구와의 갈등도 겪으면서 좋은 점도 있으면서 많이 그런 독립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거고요. 또 위생관리부터 해서 청소, 빨래, 의복 정리, 세탁물까지 다 직접 해보는 그런 게 중요하고요. 또 금전 관리도 금전 개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금전 관리부를 매일매일 작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내가 먹었던 게 뭔지 복기도 하고 얼마 남았는지 돈 계산도 하고 이런 루틴을 부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루틴을 부여함으로써 이런 삶의 흐름을 좀 잡아주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구조화를 많이 시켜주면은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건강관리도 매일 하고 있고 이런 쓰던 근육 다양하게 모든 걸 써야 되기 때문에 또 계절에 맞는 계절 개념이 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절에 맞는 옷차림, 이런 건강관리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편식하면 안 되니까 또 생활하면서 식사 지도까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아까 말했던 루틴, 흐름을 깨지 않기 위해 이런 체크리스트 학생 스스로에게 부여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계속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직접 보면서 루틴을 되새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리스트 사용하고 있고요. 또 주말에도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주말에도 이런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살면서 도움을 받는 객체였을 텐데 이제는 내가 도움을 주는 주체가 됨으로써 또 그래서 오는 자신감, 자존감 형성도 있고요. 또 리더십, 동물 교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립심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또 동아리 이런 것도 소속감, 유대감 증진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봉사활동, 아까 말했다시피 김장도 하고 있어요. 김장도 하고 또 물건을 비누 같은 공예품을 만들어서 아동센터에 기부하기도 하고 나보다 어려운, 나만큼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봉사도 해보는 그런 긍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네, 지역 행사도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컬러풀 축제라든지 노인복지센터나 이제 김장 나눔 봉사까지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동물 교감 프로그램과 생일 파티. 생일 파티를 왜 하냐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런 소속감과 유대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는 당연하게 일상으로 누렸던 것들이 우리 학생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봄으로써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해봤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말, 마지막 주 주말에 되면 단체 기가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학생들도 집에 가서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하지만 이제 그냥 단순히 가는 게 아니라 그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내가 가는 길이 검색도 해보고 네이버 지도나 내비게이션 검색을 해서 스스로 또 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네. 학생의 활동 같은 것도 해서 학생 자치회 행동이거든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학생들이 선택해서 그에 따른 책임도 지고 그런 행동을 하도록 저희가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독려를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올바른 성교육이나 이성교제도 독립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건전하게 이성교제 할 수 있도록 성교육도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성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생활 지도까지 봤고요. 어떠한 직업적인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학생들을 우리 KPS 센터에서는 1학년 때는 이론적인 수업, 이론이라고 해서 막 글로 하는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해서 저희도 파악을 하고 학생도 어떤 걸 잘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파악을 하는 시간이 이제 이론 시간이고 실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접 맞닥뜨려 가면서 배우는 게 제일 크기 때문에 2, 3학년 때는 이제 그런 직접 맞닥뜨려 보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로 및 직업교육, 직업 적응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충분히 숙지를 한 후에 2, 3학년이 됐을 때 직접적으로 교내 기관, 교외 기관 다양하게 있거든요. 서비스업도 있고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네. 이렇게 바리스타, 사무행정, 서비스, 사서 이런 쪽으로 저희 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 이제 대구대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사무행정에 좀 힘이 많이 실려 있고 학생들이 또 사무행정 쪽으로 많이 원하고 있어요. 사무행정은 뭐 이런 컴퓨터 작업이나 사무기기 활용, 서류 및 전화응대 주가 돼서 한다기보다는 조금 보조의 개념으로 학생 선생님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고 실제로도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 의료기관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 시간대별로 루틴을 저희가 부여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뜻하지 않고 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10시에는 뭐 멘트까지 저희가 좀 치밀하게 짜서 11시에는 어떤 거, 12시에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어떤 거, 또 점심시간에서 몇 시까지 오고 이런 것까지 다 부여를 해주면 우리 학생들이 좀 거기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하고 좀 예상 밖의 행동을 좀 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서 업무 또 많이 하고 있고 사서 업무, 또 도서관에도 취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바리스타 업무.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바리스타 업무도 저희가 하고 있고, K-라운지라고 실습실을 저희가 새로 개방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서비스, 손님도 맞이하고, 이제 커피도 내리고 하고 있으니까 저기 구디유 바이크 센터에 있으니까 수목금 오시면 우리 학생들이 실습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년 졸업생 중에 올해 스타벅스에 취업한 학생도 있고 해서 좀 성공적인 실습실 오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업무도 많이 가고 있어요. 오늘 저희 앞에 참가해주신 한유미 학생 또 요양보호사 보조로 수업을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들을 예정이라서 이런 요양보호, 어르신 말벗 도우미, 또 이동보조, 또 우리 학생들에게 알맞는 우편물 분류라든지 이런 서비스 업무도 굉장히 많이 우체국, 요양보호센터, 공영기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실습 일지도 매일 쓰고 해서 내 문제점이 뭔지, 내 부족한 게 뭔지, 어떤 걸 보강해야 하는지 서로 피드백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또 유급 인턴 실습을 또 가고 있어요. 공공기관 이런 신용보증기금에 또 우리 학생들이 돈을 받고 스스로 돈을 받으면서 또 자존감도 올라가고 돈 관리도 해보고 금전 관리도 해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도 가지고 있고요. 또 자격증반 운영을 통해서 자격증을 많이 따서 취업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K-라운지 또 개소를 해서 우리 학생들 스타벅스 취업도 하고 서비스 업무, 다양한 직무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특강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취업 박람회 또 참가를 하고 우리 졸업생, KPAS 센터 졸업생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느꼈던 거, 졸업생으로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 KPAS 센터는 이제 발달장애 학생들의 직업생활, 독립생활에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능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이런 자연적인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길러줌으로써 완전 재활을 향한 통합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 이제 옆에 있는 지도자 또한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도움이나 지원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결국에는 저희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행복하고 주체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전생애적인 재활 모델을 저희가 또 제시를 해주어야 하지 않나라는 게 저희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기에 앞서서 저희 이제 KPAS 센터 재학생 3학년 졸업생이 저를 이제 응원해주고자 자리했는데 3년간 다녀보면서 어떠한 점이 좋았고 어떤 점 느꼈는지 한번 짧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유미 학생. 네. 한유미 학생. 3학년 한유미 학생인데요. 우리 한유미 학생은 3년 동안 KPAS 졸업을 한 달 앞두고 있는데 3년 동안 다니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친구들이랑 같이 인연도 하고 어디 놀러 갈지 회의도 하니까 완전 자신감이 생기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이 제일 좋았군요. 네. 알겠습니다. 더 할 말 있나요? 없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네, 그럼 끝으로, 네, 앞으로 가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질문 사항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로써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1년 대구대학교 학사 만남의 날
발달 지연 청소년의 참 세상살이를 위한 의사소통 강좌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K-팝, K-컬처, 이제는 K-무크. 대구대학교 K-무크로 당신의 미래를 그려보세요. 새로운 온라인 교육 서비스 K-무크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특수교육, 치료보건, 사회복지, 심리학, 사회과학, 컴퓨터통신, 전기전자, 언어문학, 디자인 분야의 총 17개 강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K-무크를 통해 국내 최고 교수진들의 강의를 누구나 무료로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대구대학교의 K-무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보세요. 내 손안에 펼쳐지는 오픈 캠퍼스, 배움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대구대학교, 대구대학 K-무크. Just do it!